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끼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금요일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밤사이에 편히들 못 주무셨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그야말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보면 또 파랗게 질려 계실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렸는지 그런 또 이렇게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스탠스 우리가 대응 전략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또 어둠 속에서도 또 피는 꽃이 있듯이 또 우리도 이렇게 틈새 시장 이용해서 상승할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로서 이럴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장이 끝난 다음에 왜 올랐느니 뭐 어떤 종목이 뭐 수익이 났느니 그런 거 영상을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좀 타이틀이 나와 있죠. 앞서가는 증권 방송입니다. 맞든 틀리든 여러분께 어쨌든 지금 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런 노력을 좀 어여삐 생각하신다면 힘드시겠지만 오늘 뭐 힘들 거예요. 그러나 꼭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제 또 이렇게 영상이 참고가 돼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려서 그 원인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이것은 제가 워딩이 느리니까 말로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S&P 500. S&P 500이라면 미국의 그 대형 종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 이제 그 증시 지도를 만드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빨간색이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거 이제 상승한 건데 거의 파란색이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쪽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린 것이 뭐냐면 가만 보시게 되면 이 규모 큰 것이 이게 시가총액이 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8% 내렸고 구글도 5%,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3.7%, 아마존도 이렇게 크게 내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지수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내리면서 결국 다우, 나스닥, 특히 이제 나스닥은 거의 5%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그렇게 내렸는데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증시에는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존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 일단 경기 지표로 봐서는 실업급여 그 청구 건수는 뭐 100만 이하로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연준에서도 뭐 2%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뭐 용인하겠다 2.5%까지 그때 정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경기 지표상 보게 되면 그런 게 있고 또 미국 그 정부 부채가 근데 뭐 내년에 GDP를 초월하게 한다 뭐 그런 어떤 예상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증시를 치려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경기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냥 아까 뭐 실업급여 청구 건수 감소하고 그래서 그냥 혼조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시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미국에서 이제 대내적으로 지금 이제 이슈화 되는 것이 바로 미국 대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누가 우위일지 상당히 불확실하잖아요. 이제 그에 따라서 그런 부담감, 불확실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미중 이제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외교 문제까지 이제 비화가 되면서 그때는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화해에 대한 제재 어떤 기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다는 외교관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정치 논리거든요. 어차피 트럼프가 대선을 위해서 그런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항상 뭐 우리도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내치가 어려우면 뭐 일본을 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미중 그런 갈등 고조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가는데 이것은 뭐 썩 좋지는 않겠죠. 불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은 증시 외적인 변수는 그닥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물론 뭐, 예, 뭐 일시적으로 미칠 수가 있겠지만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다 그런 것들은 크게 안 미치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니 해도 그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내리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 기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못 저기 뭐야 백신 문제인데요. 치료제보다 가장 더 이제 코로나 잡을 수 있는 백신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방주사 이거 맞으면은 이제 예? 이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가능성이죠. 근데 백신인데 백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상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그렇죠? 지속성. 우리가 어렸을 때 천연도 주사 맞으면 뭐 평생 거의 안 맞으면 되듯이 지속성인데 아직 이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성의 문제성은 이제 그 다음이라도 일단 그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저는 빅 3가 된다고 보는데 모더나예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모더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10월 달쯤 발표한다는 화이자가 있어요. 이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엔텍. 원래 그 화이자 처음 한 사람이 그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화이자에서는 그 바이엔텍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 협업해서 이제 10월 달에 3만 명 대상으로 결과를 내놓겠다는 거거든요. 독일의 바이온텍.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하고 서로 협업해서는 세 개가 지금 각주를 벌이고 있는데 모더나는 이제 좀 거의 독보적인 걸로 가는 거고 이건 다 두 개는 이제 협업 옥스퍼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또 화이자하고 바이온텍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백신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금 급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 이렇게 봐요. 이거에 앞서서 좀 하나 보면은 미국의 그 빅스라에서 변동성 지표인데 공포지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 보면 26% 단박에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만 여러분들 이렇게 횡보하고 그러면은 이거 절대 안 오를 것 같았죠. 그러나 한번 급등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을 할 때 항상 저점에 사라. 그렇죠? 저점에 사는데 이렇게 급등 나오죠? 그 26%가 급등 나왔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이런 거 보면 과열은 아니지만 이거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40 내외 지금 현재가 지금 빅스 지수가 어디까지 하냐면 지금 33.6이에요. 그럼 40 정도 가면은 지금 이제 40이나 뭐 맥심 가야 45에서 분명히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또 RSI가 이제 뭐 100에 육박할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빅스 공포 지수가 너무 바다가 젖어서 한번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미국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지수예요. 어제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서 5% 가까이 내렸는데 이건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건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일매일 상승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거 어제 같은 거 우리는 제가 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맨날 여기저기서 뭐 유튜버들 회자되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해죠?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뭐였죠? 들떠 있습니다. 응? 근데 가만 보세요. 제가 엊그제 9월달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그래 올랐으니까 좋기는 좋다. 그러나 9월달은 지수가 깔딱고개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이 과열 구간이에요.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이것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바로 과매도였죠. 그러면은 당연히 기술적 지표는 어떻게 돼요? 과열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열 되면 이 주식이랑 어떤 논리냐면 소위 말해서 기존 운동을 계속하라는 뉴턴의 제1법칙이 바로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여요. 두 번째,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지표가 과열을 보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구 차익도 당연히 있겠죠. 욕구 차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위 말해서 회귀의 본능이 일어나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회귀의 본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과열 구간에서, 이게 사실 행면이에요. 행면이 뭐냐면 교수형 캔들인데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공사한다는 것이 이제 에서 집을 짓다 올 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지상 위에 집 짓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5일선 타고, 보통 사람들은 5일선 맨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상에 서 있으면 뭐가 조금만 흔들려 지진하면 그냥 쉽게 무너지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기초공사를 해야 되겠죠. 지하까지 파일을 빵빵빵 박아놓는 게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격 조정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제가 생략할게요. 나스닥이 좀, 왜냐하면 기술주 중심이니까 대형주. 이렇게 내린 것은 한 번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계속 외줄타기 하다가 이렇게 빵빵빵 내린 적이 몇 번씩 있어요. 이때도 있죠. 또 이때도 있었죠. 그냥 한두 번 또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경기 지표,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이슈, 뭐 그런 것들 다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격 조정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시장 조정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 큰일 났다 할 겁니다. 이격 조정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세 규제가 훼손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결국 저 월봉을 보게 되면 양봉 5개에다가 5월 이평선 이격 조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꼭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꼭지라고 아직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 과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스탠스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 와서 보게 되면은 이게 많이 상승했다 해서 일부 차익 욕구, 그다음에 또 한번 눌렀다가는 그런 거. 그럼 테슬라도 좀 많이 내렸죠. 테슬라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애플도 이제 액분에 좀 많이 내렸어요. 액분후에 있잖아요. 과거에 보게 되면 초기에는 반응하다가 좀 조정 주고 거의 갔어요. 액분이. 여러분 미국은 그랬다는 그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지금 1, 2, 3, 3험도 나오고 이거 오늘 저녁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오실레이트가 1이죠. 상징적인 의미죠. 잘 보세요. 오늘 쪽에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쌍바닥이죠. 이게 뭐 액분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반영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테슬라도 뭐 반영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때부터 해서 이게 좀 위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실레이트가 1에 육박하고 0에 육박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로 수 있는 돈 꺼내서 주식 사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지금 뭐 친환경 걔들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밀고 가 있잖아요. 그 테슬라 독일 공장 대환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4차 산업 그 혁명의 그 성장주도 끝난 거야.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어젯밤 급락은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오른 데 대해서 이격 조정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뭐 대략 이런 흐름이 나와요.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겁먹지 말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탠스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서 종합주가지수 차트예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 그렇죠? 이제 정고점에서 거의 이것도 저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을 잘 하면 여기까지 뽑을 수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오늘 5일하고 21선, 11선이 지금 뭉쳐있는 가운데 종지수를 보면은 뭔가 편안하게 한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폭 내릴까? 하단 여기에요. 저는 여기까지 크게 빠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이렇게 뭐 도지나 또는 이렇게 도지나 뭐라 그래요. 그 역전된 망치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음선 나온다도 크게 내리지 않을 거라서 보여요. 물론 여기서 하락 10파 정도 상정할 수도 있어요. 하락의 반등피 하락 10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 하락 10파동이 온다 하더라도 대략 이 자리 여기까지 대략 2250포인트는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많이 내린다 하면은 잘 보세요. 내린다 하면은 갭 하락하면 벌써 이만큼 줄 거란 말이에요. 얼마죠? 좀 어설프게 출발해서 음서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스탠스는 뭐냐? 내가 종목을 들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기다리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계획자 내릴 때 봐요. 이럴 때도 우리 시장인데 그때도 한 말씀, 이거 좀 불확실하지만 여기서 한번 웨이팅 해보자. 이럴 때는 절대 사는 구간이었고, 그렇죠? 그래 이럴 때는 한번 미국 시장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긍정 회로를, 희망 회로를 둘러보면은 오늘 밤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오늘 아시죠? 섣불리 매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좀 완급이 나면 주봉이죠. 자 보세요. 주봉에서 저는 양락 나면 다음 주 음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 음선 나면 다음 주 양선 가능성이 있어.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VIP 가족들은 아세요. 예? 황미기 패턴 같은 거 공부할 때 다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간 차트로 보면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실레이터가 100에 육박하면 당연히 눌러줄 수가 있다. 누를 거예요. 그럼 누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상승하면 오늘 개파락하면 대략 예를 들어서 840, 5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공포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서 이게 지난번 갭 상승은 메울 겁니다. 이게. 그렇죠? 또 한 번 갭 상승이 이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갭을 메우는 자리가 850포인트 정도 돼요. 이건 메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850포인트 내에는 어디냐면 대략 11선 정도가 돼요. 11선 내외? 뭐 차스트라고 보지 마시고, 그럼 11선 정도면 당연히 여기서는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봉상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결국은 이것이 만약에 뭐 도지해서 뭐 850포인트에서 음선 정도 나오면 또 다음 주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이버스 나오고 있죠. 월봉을 보면 너무 슈팅이 나왔어요. 똑같은 논리. 항상 월초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소비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야죠. 밑꼬리를 달면서 이게 이격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5월 이평선을 좀 찍고 가는 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특히나 갭 하락할 때는 물론 하루 이틀 더 보야 되겠지만 오늘은 참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전략 나왔죠? 이럴 때 여러분들 대부분 개입자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오르고 내리면 뭐 장 끝나고 뭐 때문에 올랐느냐 내렸느냐 그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기자들 쓰는 거 읽으면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도 그랬고, 여러분 이때 다 기억나십니까? 특히 우리 무료 톡방에서 참으시거나 또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무조건 참으시거나 매수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 맥점이 나와요. 맥점이. 응?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과일권이라 말씀드렸고, 다 그렇다 해서 여기서 850이나 850에서 지지할지 지켜봐야 돼요. 솔직히 해서. 근데 저는 일단 850 근처까지 찍는다고 봐야 돼요. 왜? 이번 갭 상승했다는 것을 다 메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 그러면 오히려 주봉이나 또는 월봉이나 구조물을 만들면서 간다는 거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이번 상승 파동의 대략 3분의 1 정도, 여기서는 뭐 3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되돌림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나요? 예. 일단 그렇게 참 이럴 때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께 전략 제시한 것들 과히 틀리지는 않았다는 거 사실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틈새 시장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이제 일부 무선주라든가 좀 잡주 성격들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참 시장 좀 알고 있는데 참 하면서 기기묘미해요. 그럼 오늘 또 무선주 같은 거 일부 틈새 시장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길게 본다면 오늘 단계는 무선주 같은 거 좀 보야 되겠고, 아까 제가 어떤 힌트를 드렸냐면은 물론 이제 어제도 보게 되면 화이자라든가 지도 한번 볼까요? 화이자는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별로 안 내렸어요. 2.15% 내렸어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크게 뭐 이렇게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크게 내리지 않고 전체 지수에 비해서. 근데 모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그동안 뭐 신풍제약 같은 거 우리 공약에서 완전 대박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아까 말씀드린 옥스포드하고 이런 건 특히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셀트리온에 옥스포드 한다는 게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저 파이자하고 하는 것들, 바이언텍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 결국 영구 제약회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바이넥스 같은 것도 우리가 공략해서 크게 수익 냈는데, 저는 이것이 3일 동안 34% 급등 나왔죠. 아직 이런 것들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단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눌렀을 때 좀 모아가는 것은 여전히 넌 살아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IT라든가 아까 2차 전지 같은 거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백신 관련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2차 전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오늘 밤 오르면은 오늘 2차 전지 같은 그런 섹터들, 예? 이런 것들 내렸을 때 분할 매수는 괜찮아 보인다. 예, 이런 스탠스로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또 이 중에서 탑픽 종목은 제가 우리 VIP방에서 제가 공략할 겁니다. 여러분께 다 예고 드렸던 대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닝 브리핑에서 제가 이거 확실히 맥점입니다, 황미끼가 잡은 맥점입니다 해서 8월 18일 한번 신풍제약을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미끼는요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해내요. 아이고, 신풍 제지가 나옵니다. 신풍 제 약을 취해야 되겠죠. 예, 이때였거든요. 이때에서 그냥 쉼 없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좀 장은 어렵겠지만 힘드신 것 좀 참으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 뭐 오늘 또 틈새 시장에서 저와 함께 좀 종목 공략할 게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저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내용 괜찮았죠? 꼭 제가 이렇게 친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여러분들 제가 매도팩토, 그 다음에 스펙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 세 종목 무료 추천했는데 두 종목은 30% 이상 급등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만큼 저는 또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빨리 늘으면 여러분께 보답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저의 리딩을 이제 밀착 관리를 받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뭐 제가 어제 다 영상 보셔서 아시죠? 우리 지금 VIP 가족분들은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속된 말로 빵빵하게 계좌 수익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좌 수익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예, 제가 또 VIP 크랩도 운영해요. 머니투데이 방송 아시죠? mtnwco.kr 이거 PC로 하면 여기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입 방법은 일단 여기 클릭하면은 나오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좋은 정보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모바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PC 버전만 되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나올 겁니다. 누르면 조금 로딩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최우수 전문가라서 바로 여기에 나와요. 회원 가입하면은 오늘 또 멋진 종목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 매수.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올랐을 때는 경계 모드, 내렸을 때는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성공하는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지금 다 예고편 드렸어요. 오늘 또 우리 공략한 종목들 틈새 시장에서 이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좌 수익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3,200만원 시너지아우로 또 2,200만원 믿기지 않죠? 예? 이틀 동안 9월 1일은 400만원 9월 1일 2,400만원 수익, 이게 실질적으로 다 우리 VIP입니다. 또 투자액에 따라서 61만원 수익,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풍제약고 7,400만원 더블 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하여튼 좋은 정보 선장만 믿고 오늘 차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모바일로 이제 안 되시는 때는 오늘 이거 기대시 좋습니다. 이따가 8시 이후에 1600-5908 022077-6200 뭐 장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멋있게 또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우리 공략할 거고요. 8시 이전에 하실 분들은 010-9517-6345 이로 전화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면 운영자가 8시에 출근하니까 예, 그때 전화가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